물론 여긴 국민 라디오. 아침 신문 귀로 읽으세요. 김용민의 조간 브리핑. 더위와 밤샘 공부에 우리 아이가 하루 종일 피곤한가 봐요. 집에서 잘 때라도 편안하게 푹 잤으면 하는데. 이제 우리 아이 방을 자연 휴양림으로 만들어주세요. 피톤치드 캡슐 톡톡. 강력한 천연 항균은 기본. 피톤치드의 향기로움을 더해 기억력과 집중력을 향상시킵니다. 베개에 톡톡, 이불에 톡톡. 피톤치드와 함께 편안한 잠자리 톡톡. 검색창에 네이처 아이를 검색해보세요. 전국 약국에서도 판매 중입니다. 아참, 수익금의 일부는 국민TV에 후원됩니다. 참고하세요. 나이 들면서 몸에 좋다는 거 하나씩은 드시죠? 저는 새싹당 콩차를 얼마 전부터 먹습니다. 바로 두 가지 성분 때문인데요. 그건 바로 새싹당 콩에 들어있는 다량의 레스베라트롤과 아스파라긴산입니다. 레스베라트롤은 심장질환 예방, 세포 노화 방지, 각종 암의 개시, 촉진, 진행, 전 단계를 차단하는 화학적 암 예방 효능이 있음이 세계의 석학에 의해 네이처지와 사이언스지에 게재됐죠. 그리고 아스파라긴산이 콩나물에 10배 가까이 들어있어 술자리 좋아하는 제겐 필수 보충 성분이기 때문입니다. 두 가지 성분 때문일까요? 새싹당 콩차를 마신 뒤부터 술 먹은 다음날 숙취, 붓기가 훨씬 덜하고 불편했던 몸이 훨씬 편해졌습니다. 그리고 저만의 부작용인지 아침에 그게 우뚝 그리고 중요한 건 맛도 좋습니다. 속상한 일 많은 요즘 이런 때일수록 몸 생각하셔야죠. 술꾼에겐 필수, 속상한 당신의 몸엔 새싹당 콩차. 구입문의 070-8635-1288 070-8635-1288. 홈페이지는 한글전창걸.com으로 찾아오세요. 네, 9월 26일자 아침 신문의 날 주요 기사 살펴보겠습니다. 김용민 PD의 조간 브리핑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한국자유총연맹 이 이동통신 사업에 진출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가 있군요. 예, 그렇습니다. 한국자유총연맹 이 단체가 도대체 어떤 단체인지 아시는 분들은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이 관변 단체 아닙니까? 예. 대표적인 당연히 친여 성향이고요. 뚜렷한 정치적 색채를 그동안 띄워왔던 그런 단체입니다. 자, 그런 자유총연맹이 지금 SK텔레콤, KT, LG U+에 이어서 제4의 통신사가 되겠다. 이렇게 밝혀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한국자유통신이란 이런 타이틀인데 말이죠. 자, 이에 대해서 업계 쪽에서는 물음표를 지금 표시하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업계 쪽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지금까지 제4 이동통신 사업권에 사업권 획득에 도전했던 사업자들이 실패한 가장 큰 원인은 재무적 기반의 구축 근거가 미흡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일단 돈이 없다는 얘기죠. 예. 게다가 또 이동통신 3사 관계자는 이미 레드오션, 경쟁이 치열한 시장이 돼버린 통신시장에서 어설프게 진출했다가는 사업권 획득도 쉽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알뜰폰 관계자의 말도 있는데요. 자본력이 되더라도 기술력은 어떻게 할 것이며 추후에 사업은 또 어떻게 할 것인가. 무엇보다도 자유총연맹이 왜 뜬금없이 제4 이동통신을 하느냐. 내부에서는 황당하다는 반응이다. 관심을 크게 갖고 있지 않다.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예. 인터넷 신문 경제투데이가 보도한 내용이었습니다. 예. 만약에 사업을 하게 된다면 예. 예, 어버이연합이나 이런 보수단체 예. 그리고 아마 나이 드신 효도폰 사업 예. 이쪽으로 좀 하지 않을까, 특화되지 않을까 예. 그런 좀 예상을 해봅니다. 그런데 사실 제4 이동통신을 한다. 이 말은 뭐냐면요. 탑을 다 세워야 된다는 겁니다. 송수신 탑을 달아야 되고요. 예. 전국 단위의 그런 기술물. 중계기. 이런 법을 바꿀지 모르죠. 같이 네. 써라. 같이 이렇게. 써라. 물론 이제 네. 임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LG U+가 뭐 SK를 통해서 이렇게 망을 임대하는 경우도 있긴 하지만 그래서 서비스 품질이 뭐 얼마나 좋을 것이며 따라서 경쟁력이 있겠는가? 여기에 중대한 의문을 갖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예. 한겨레 일면 기사로 가보겠습니다. 통신 3사가 최근 3년 동안 5조 원에 가까운 법인세와 투자 보수 비용을 부풀려서 원가로 산정하고 18조가 넘는 과다한 마케팅 비용 등 모두 22조 8천억의 비용을 소비자들에게 떠넘겨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통신비로 말이죠. 예. 감사원이 지난해 9월부터 미래창조과학부를 감사해서 이런 내용을 확인하고도 문제 삼지 않기로 한 점, 이 점도 문제입니다. 통신사들의 고질적인 요금 원가 부풀리기와 과다한 마케팅 비용, 이것을 바로잡을 기회를 정부 스스로 포기했다는 거지요. 예. 이렇게만 말씀드리면 잘 이해가 안 가실 겁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휴대전화 요금 한 명당 연 15만 원 더 가져갔다, 이런 얘기입니다. 예. 3년간 그랬다니까 이제 휴대전화 가입자 기준으로 보면은 45만 원을 더 낸 셈이군요. 네, 안 내도 될 45만 그렇죠. 원을 더 냈다는 겁니다. 이동통신사가 부담해야 될 각종 비용을 말이죠. 예. 예. 근데 정부는 이걸 눈 감았다. 대체 누구를 위한 정보입니까? 예. 이걸 감독해야 되는 게 미래창조과학부인데 네. 감사원은 또 이걸 감사했고요. 예. 예. 근데 어떤 조치도 안 한다. 예. 자, 한겨레 기사 또 보겠습니다. 오면으로 가보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미국 뉴욕 현지의 주요 외교 안보 연구기관 대표들과의 면담에서 모두 발언을 갑작스럽게 취소했습니다. 사전에 배포한 자료가 있었는데 이 자료 내용을 취소한 겁니다. 이 사전 배포된 자료를 바탕으로 문화일보, 석간문화일보가 어제 일면 머릿기사로 보도했는데요. 결과적으로 문화일보는 오보를 낸 셈이 됐고요. 정부는 상당히 이렇게 곤혹스러운 처지에 놓이게 됐습니다. 예. 기자단에게 사전 배포한 자료에는요, 중국과 일본을 자극할 수 있는 예민한 발언이 들어 있었는데요. 이런 겁니다. 일각에서 한국이 중국에 경도됐다. 그러니까 한국이 중국에 치우쳤다는 견해가 있는 것으로 아는데 이건 한미 동맹의 성격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오해라고 생각한다. 우리는 중국의 부상이 국제 규범에 따라 지역의 평화와 안정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입장 아래 대중 외교를 펼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은 중국 입장에서 보면은 한국은 중국에 치우치지 않았다. 그리고 미국 쪽에 치우쳐 있다. 중국이 계속 떠오르고 있는데 하지만 미국이 설정한 규범 아래에서 이렇게 커져야 한다. 이게 바로 한국의 입장이다. 이렇게 해석할 여지가 대단히 높거든요. 예. 뭐 중국 입장에서는 이대로 만약에 발표를 하고 읽었다고 한다면 좀 서운할 수도 있는 그런 대목이 되겠군요. 예, 그렇습니다. 또 사전 간담회 자료에는 이런 내용도 있었습니다. 일본군 위안부 문제인데요. 과거사의 핵심에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가 있고 일본 정치 지도자들은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이 살아계시는 동안 그분들의 명예회복을 위한 전향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말이죠. 이거 뭐 틀린 말이 아닌 것 같아요. 예. 뭐 어디 여기 하자가 있는 그런 주장이 있습니까? 자, 그런데 그 유엔 총회에서 전시 여성 성폭력 문제를 언급하면서 위안부 문제를 쟁점화한 데 이어서 또 이 간담회에서도 이런 말을 하면은 이 한일 관계 복원 기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을 우려해서 이 발언을 뺀 거 아니냐, 이런 해석이 또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중국, 일본 눈치 봐서 결국에는 이렇게 말을 접었다, 이런 이야기인데요. 참 여러 가지로 모양이 안 나는 정보입니다. 예. 결과적으로 이게 언론에 보도됨으로써 박근혜 대통령이 이 말 하려다 빼고 말했다. 예. 다 알려지게 됐군요. 중국, 일본 눈치 보느라 그런 말 못했다, 이렇게 드러난 거죠. 이런 참모들 갖고 참 박근혜 대통령도 참 안 됐습니다. 예. 경향신문 일면으로 가보겠습니다. 이렇게 중국, 일본 눈치를 보는 정부가 국민에게는 눈치를 안 봅니다.
사이버상의 허위사실 유포 사범 단속에 나선 검찰이 주요 포털 사이트와 인터넷 커뮤니티 등 공개된 인터넷 공간을 상시 모니터링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상시 모니터링, 영어라서 그렇지 이게 사실 상시적인 사전 검열과 다를 바 없기 때문에 표현의 자유가 크게 위축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네이버, 다음 같은 국내 주요 포털에서 사용자가 대거 빠져나가는 사이버 망명도 예상이 됩니다. 서울중앙지검은 최근 불거진 검찰이 카카오톡 등 메신저와 트위터, 페이스북 같은 SNS도 수사한다 이런 논란에 대해서 사적 공간에서 이루어진 대화를 모니터링하거나 수사할 계획은 없다 이렇게 해명을 했는데요. 그러면서도 오늘의 유머, 일간 베스트 저장소 같은 인터넷 커뮤니티도 수사 대상에 오를지 정해지진 않았지만 공개된 공간에서 이루어진 건 수사 대상이라고 보면 된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예. 아니 트위터, 페이스북도 공개된 공간이고요. 오늘의 유머, 일간 베스트 저장소도 당연히 공개된 공간이고 그런데 SNS는 수사를 하지 않겠다. 공개된 게시판은 수사를 하겠다. 그래놓고는 또 상시적인 모니터링을 하겠다. 무슨 얘기를 하는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여하간 검찰의 의지는 분명하죠. 사이버 공안 시대를 열겠다. 다 상시적으로 검열을 해가지고 문제되면 이거 가만 안 두겠다. 이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예. 국정원이나 국군 사이버사령부 소속 예, 이런 국가공무원들이 한 댓글 이런 거 수사는 좀 제대로 하지 않으면서 말이죠. 예. 처벌도 제대로 안 하고 말이죠. 예. 한국경제 일면을 보니까 말이죠. 앞으로 과태료와 벌금을 더 걷는다. 이런 제목의 기사가 있습니다. 정부가 내년에 교통법규 위반, 세금 체납 등에 부과하는 각종 과태료와 벌금을 더 걷기로 했다는 겁니다. 내년에도 경기 부진으로 세수 부족이 우려되는 만큼 고육지책으로 세외 수입이라도 늘려야겠다라는 판단에서다. 이렇게 한국경제신문이 오늘 일면에서 전하고 있는데요. 예. 자, 그렇지 않아도 사실 올해 상당히 많은 세외 수입이 있었습니다. 어마어마하게 교통법규 위반 단속하지 않았습니까? 저 같은 경우도 몇 건이 걸렸는지 모르겠습니다. 예년에 한두 건 정도 걸렸다면 이번엔 7, 8건, 10건 이렇게 걸린 것 같아요. 예. 이게 물론 법규 준수를 못한 저의 잘못도 있겠지만은, 그러나 이렇게 이 잡듯이 잡는 데는 결국 세수 벌충 그 목적이 강하다는 거죠. 예. 예. 한 가지 걱정되는 게 그럴 리 없겠지만 돈 많은 사람들, 예. 재벌들 만약에 실형 때리는 대신에 벌금으로 대신해라 이렇게 법 개정되는 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그럴 수도 있겠네요. 예. 사실 최근에 황교안 법무부 장관이 세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경제 살리기에 기여를 하면은 사면해 줄 수 있다. 구속된 기업주들. 그런 말 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러면 사회 헌납, 국가공헌 어마어마하게 하면 풀어줄 수 있다. 이런 얘기 아니겠어요? 예. 돈 정권입니다. 돈 정권. 여기서 돈 정권은 돌아버린 정권이라는 뜻이 아니라 돈. 머니. 예. 돈 정권입니다. 예. 중의적인 의미 아닙니다. 돈 정권 아닙니다. 머니 정권입니다. 경향신문 일면으로 가보겠습니다. 한국이 해방 이후 중고등학교 역사교과서에 검정제를 유지하다가 박정희 정부 시절인 1974년에 국정제를 도입했죠. 어마어마하게 후퇴를 한 겁니다. 정권 찬양과 역사 왜곡 논란이 당연히 불거졌고요. 자, 그러다가 1982년 중등 세기사부터 검정제로 바뀌기 시작해서 2003년 고교 한국 근현대사, 2010년 중학교 역사, 2011년 고교 한국사 순으로 검정제로 바뀌었습니다. 검정제. 여러 교과서를 채택하는 그런 게 바로 검정제 아니겠습니까? 예. 국정제는 국가가 만든 딱 하나의 교과서만 갖고 공부하도록 하는 것이고요. 자, 정진호 정의당 의원이 교육부에서 제출받아서 공개한 주요 나라의 교과서 발행체제 비교 자료를 보면은 미국, 영국, 프랑스, 핀란드, 호주, 일본 같은 OECD 국가들의 중학교 교과서 발행체제는 검정, 인정, 자유 발행제고요. 국정은 어떤 나라냐? 북한, 베트남, 스리랑카, 몽골이라고 합니다. 우리 수준이 지금
북한, 베트남, 스리랑카, 몽골로 격화되고 있다. 이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박근혜 정부의 한국사 교과서 전환 시도가 국제사회의 흐름과 동떨어져 있다는 것이 확인된다. 이게 바로 정진우 의원의 의견입니다. 예. 국정으로 할 생각이라면 OECD 탈퇴부터 해야 하는 것 아닌가. 이런 지적도 했다고 합니다. 계속해서 경향신문 또 보겠습니다. 14면인데요. 교육부에서 퇴직 후에 대학 산하기관에 재취업한 4급 이상 고위 관료 10명 가운데 6명이 퇴직 당일이나 다음 날 새 직장으로 출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리 갈 자리를 현직에 있을 때 정해 놓은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지요. 교육부 공무원들은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가 업무 연관성이 높은 자리에 재취업한 것을 제한하기 위해서 2006년부터 주관해온 취업심사를 한 차례 더 받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세월호 참사 후에 전관 예우 이 문제가 제기됐고요. 그래서 나온 말이 또 관피해 아니겠습니까? 예. 관피해 척결하겠다. 그런데 교육부 고위 관료들은 별다른 제재 없이 대학, 산하, 유관기관 등 업무 연관성이 강한 곳에 대거 취업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난 것입니다. 교육 관련 소식이 또 있습니다. 이 서울신문 1면 기사인데 서울교육청이 자율형 사립고 8곳의 지정 취소를 강행한 데 이어서 이번에는 일반고 학생들의 자사고 전학을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으로 확인됐다는 겁니다. 자사고로 전학하는 학생이 많아서 일반고가 피해를 입고 있다. 전학 횟수를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 이렇게 밝혔다고 합니다. 현재 일반고와 자사고 사이에 전학은 3학년 1학기까지 자유롭게 할 수 있는데요. 대부분의 자사고가 한 달에 한 차례 정도 전학생을 뽑습니다. 최근 들어서 자사고로 전학하는 학생들이 늘면서 일반고의 불만이 고조돼 왔는데 말이죠. 자사고는 당연히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예. 오늘 조선일보 생각해봅시다. 의견란, 오피니언란에 실린 내용인데 이명호 서울 오금고등학교 교사가 쓴 선생님을 쌤이라고 부르지 말자 이런 제목의 글이 있습니다. 예전에 어찌 감히 선생님을 쌤이라고 부른 적이 있었는가. 공부의 기쁨을 일깨워주신 선생님들, 어려울 때 삶의 용기를 주신 선생님들, 삶의 지혜를 일러주신 선생님들, 그분들을 우리가 쌤이라고 부른 적이 없다. 단지 편리성만을 위해서 선생님이란 말을 버려서는 안 된다. 쌤이란 말은 선생님을 격상시키는 말이 아니라 오히려 선생님을 업신여기고 멸시하는 세속의 언어다. 이런 말을 썼습니다. 예. 좀 친근감이 있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안 될까요? 네. 근데 이분은 업신여기고 멸시한다. 예.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연희동 한쌤에게 물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주요 신문들이 보도한 내용이 있는데요. 경남도민일보를 인용하겠습니다. 한 교사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2012년 일베 게시판에다가 초등교사라는 별명으로 초등학교 교사는 일베 못 가냐라는 제목으로 기간제 교사 시절 가르치던 초등학교 아이들 사진 얼굴을 모자이크 처리해서 올린 다음 로린이들 개 귀엽다능 이런 설명을 달았습니다. 로린이, 이 로린이가 뭐냐면은 어린이와 로리타를 합성한 겁니다. 예. 여자 어린이를 성적 대상으로 이렇게 지칭하는 은어인데요. 이것이 2013년 다른 카페 게시판에 링크되면서 논란을 일으켰는데 초등학생을 성적 대상으로 비하한 이런 글을 인터넷에 올린 겁니다. 당연히 그 어떤 학부모가 이런 교사를 용인할 수 있겠습니까? 이 학부모 또 시민들이 단체로 반발하니까 경상북도에서 임용이 계획됐던 이 교사 결국 취소됐습니다. 자, 그런데 이 교사가 최근 경남 지역 임용고시에 합격해서 창원의 한 초등학교에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학부모 대표가 초등학생을 성적 대상으로 비하하는 로린이란 글과 함께 아이들 사진을 올린 경북 지역 초등학교 임용 대기자가 학부모와 여성단체 반팔로 임용 포기서를 냈다는 지난해 기사를 들고 이 학교 교장을 찾아갔습니다. 예. 교장은 이 기사를 봤고요. 그래서 병가를 내고 치료를 받고 있는 이 교사를 찾아갑니다. 교장이. 그래서 이 글에 나오는 사람이 당신이냐 이렇게 물어봤는데 이 교사는 한참을 머뭇거리다가 울먹이면서 자신이 맞다 이렇게 털어놓았다고 합니다. 예. 현재까지 상황이 이렇습니다. 예. 재직 여부에 대한 판단은 해당 학교나 네. 경남도 학부모들.
교육청에서 뭐 알아서 판단을 할 것 같습니다. 네. 한국일보 13면을 보겠습니다. 고려대학교 총학생회가 중앙일보 대학평가를 거부한다. 이렇게 밝혔죠. 자, 이에 대해서 고려대 총학생회를 비판하는 그런 웹자보가 올라와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대학 입시 거부로 삶을 바꾸는 투명 가방끈들의 모임인데요. 고려대 그 총학생회의 중앙일보 평가 거부, 이게 도대체 뭐가 문제일까? 이 투명 가방끈 모임의 주장은 이렇습니다. 고려대 총학생회가 획일적인 입시제도와 사교육 업체의 대학 순위 매기기 등 이런 본질적인 문제는 피해간 채 특정 언론사의 대학 평가에만 대학 서열화의 원인을 돌리고 있으니 이게 합당하냐라는 비판입니다. 예. 대학생들이 특권 의식을 내려놓고 왜곡된 입시 문화가 만들어낸 대학 서열에 대해서 고민해야 한다. 이런 지적을 제기했습니다. 예. 이런 일리 있는 주장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한국일보 14면을 보면은 석박사 학위 논문을 대필해주거나 논문을 통과시켜준 의대 교수와 이들에게 돈을 준 현직 의사 27명이 무더기로 검찰에 적발됐습니다. 원광대 의과대학 교수를 비롯한 11명이 그래서 기소가 됐다고 하는데 말이죠. 이 정가가 있더군요. 보니까 석사 학위의 경우 360만 원에서 550만 원, 박사 학위는 1000만 원에서 1200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논문을 대필해주고 심사 통과를 시켜줬다는 겁니다. 예. 국민일보 보도를 보겠습니다. 흥미로운 기사입니다. 일면에 실렸는데 21세기 자본의 저자 토마 피케티 파리 경제대 교수의 이론에 한국 경제 상황을 대입한 건데요. KDI 원장을 지낸 숭실대 경제학과 이진순 교수의 연구 결과입니다. 이진순 교수의 피케티의 자본론과 한국 경제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민소득 가운데 자본소득의 비중은 여러 선진국보다 높다는 겁니다. 국내 총생산 대비 국민 순자산의 값을 선진국들과 비교하면 한국은 2012년 말 현재 7.72배로 호주, 캐나다, 프랑스, 일본보다 높다는 겁니다. 이를 두고 이진순 교수는 세계 금융시장이 통합돼서 자본 수익률이 평준화됐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자본소득의 비중이 선진국보다 높다는 점은 아무래도 이 부유한 소수의 이 부가 집중된 현상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이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예. 그러면서 이진순 교수는 한국 경제의 역동성과 낙수 효과가 사라진 가운데 소득 불평등과 세습 자본주의가 심화됐다면서 소득 상위 1% 계층에 대해서 50%의 소득세를 부과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예. 부자 증세하라. 이런 얘기입니다. 예. 그러니까 뭐 일해서 돈 벌고 사업에서 돈 버는 것보다도 금융자산 굴려서 돈 버는 게 비중이 높다. 뭐 예. 이런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한겨레 일면, 기아자동차 전 생산공정의 사내 하청을 불법 파견으로 보고 법원이 노동자 460여 명을 정규직으로 인정한 판결이 나왔습니다. 기아차 역시 정몽구 회장 휘하에 있지 않습니까? 예. 정몽구 회장 요즘 악재가 많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국민일보 신면을 보면요. 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이 실체가 모호한 시행사를 내세워서 부동산 개발 사업을 한다며 150억가량의 비자금을 조성한 정황이 검찰에 의해 포착이 됐다는 소식이 있습니다. 검찰은 박삼구 회장이 계열사 지분 확대와 그룹 분리 등에 대비한 실탄 마련에 나섰던 거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는데 금호아시아나는 이에 대해서 부인했습니다. 예. 기업인 사면 얘기도 나오고 또 기업인을 수사하기도 하고 네. 뭐 그런 것 같습니다. 뭐 수사 이후에 또 사면 이야기가 나오겠죠. 예. 예.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면 예. 예. 그래서 계속 이렇게 기업들을 털고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해보고요.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김영민 PD의 조간 브리핑이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예. 경남 거창에 사는 조합원 백함나무님. 남편의 유언으로 온 가족이 미디어 협동조합원이 됐습니다. 라디오 비평 들으실 때마다 아이고 속이 시원하다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본인이 먼저 하셨고요, 가입을. 예, 그 뜻을 이제 알았기 때문에 손자, 손녀 뭐 6명까지 뭐 그렇게 이제 다 가입을 하게 됐지. 작고한 부부는 왜 국민TV 조합원 가입, 이것이 이 시대에 꼭 필요한 언론운동이라고 확신했을까요?
가슴 아픈 가족사가 있었습니다. 전에 민족일보 조용수 그분 그때부터 관심을 많이 가지시고 저 동아투이 그때 남편이 광고도 내고 또 한겨레 주주도 되시고 저희 시어른 되시는 분이 보도연맹에 억울한 죽음을 당하셨습니다. 중학교 때 아버지가 억울하게 그리고 옥살이 하실 때 그 도시락을 가지고 감옥에 가서 어느 날 갑자기 이제 총살 당했다는 그런 걸 안 겪었으면은 또 뭐 평범하게 살았을 수도 있는데. 여러분도 공정언론 건설에 함께하지 않으시겠습니까? 국민.tv 미디어 협동조합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 조합원으로 가입해주세요. 전화 서울 3144-7737, 3144-0933으로도 하실 수 있습니다. 동명이인 권은희. 그런데 너무 다른 권은희. 우선 새누리당 권은희. 그의 이름이 처음 세상에 알려지게 된 날은 4월 22일. 일요일 인터넷을 보다가 우연히 그 글들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봤을 때 진도 영상이나 밀양 송전탑 사진에 두 분이 똑같은 분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 놀랐습니다.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되겠구나. 그래서 그 사진을 사실 제가 펴서 제 페이스북에 올렸습니다. 그리고 글 말미에 제 생각을 달았습니다. 5줄을 썼습니다. 지인의 글을 보고 퍼왔습니다. 온 나라가 슬픔에 빠져있는 이 와중에도 이를 이용하는 저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온라인에 도는 터무니없는 비방과 악의적인 루머도 잘 판단해야겠습니다. 정신을 바짝 차리고 이성적인 대응이 필요할 때입니다. 이것이 제가 쓴 글입니다. 진심으로 사과를 드립니다. 국회의원으로서 부적절한 행동을 해서 물의를 일으킨 점 국민 여러분들께도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풍파를 겪은 새누리당 권은희. 그런데 국회에 또 다른 권은희가 나타났는데 그는 새정치연합 권은희. 그러자 새누리당 권은희. 기자들에게 공문을 발송하고 새누리당 권은희 의원의 사무실, 새누리당 대구 북구 앞 권은희 의원실입니다라는 안내문을 써붙였습니다. 새누리당 권은희 의원이 이색적인 주문을 했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 권은희 의원과 헷갈리지 말아달라는 겁니다. 새누리당 권은희 의원은 언론에 배포한 협조 공문을 통해 본 의원은 새누리당 대변인을 맡고 있는 대구 북구 갑 국회의원으로서 기사 제목 송고 시 동명이인과 혼동에 대한 정정과 구별을 요청한다고 밝혔습니다. 언론 보도 제목이 새누리당 권은희 의원과 새정치연합 권은희 의원을 구분하지 않는 바람에 두 의원을 혼돈한 지역 주민들로부터 항의를 받고 있다는 후문입니다. 원세훈 선거법 무죄 판결에 대응하는 두 권은희. 우선 새누리당 권은희. 이번 판결로 그간 국정원이 조직적으로 선거에 개입했다는 논란은 이제 종지부를 찍어야 합니다. 야당도 이 문제를 앞으로 정치적으로 활용하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새정치연합 권은희. 원세훈 재판과 관련해서 처음 판결문을 이렇게 다 읽고 나니까 이제 헛웃음이 나왔었는데 4월 22일 새누리당 권은희에 대해 9월 24일 새정치연합 권은희가 말하자면 그럼 권은희와 관련된 부분은 주로 사실관계와 관련된 부분이고 권은희 진술은 객관적 사실에 어긋나고 다른 진술들과 배치되는데 권은희 진술만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특단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 권은희 진술은 단순한 의혹이나 추측이다.